금연 성실한 사람들이 바람 피거든요. 그럼요. 바람도 부지런해야 핍니다.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성과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40대 중후반 정도부터 이제 새로운 이성을 찾으시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의 신용카드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건 거의 100% 확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깡변 대한변협 이혼 전문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상간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배우자가 눈에 띄게 최근에 달라진 모습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하십니다. 제가 사건을 수행하면서 그 해당 의뢰인들이 배우자의 변화하는 모습을 어떤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셨는지 오늘 한번 그 경험담을 나눠보려고 해요. 남자 여자별로 차이가 좀 있어요? 조금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자분은 외모에 더 신경을 많이 쓰시긴 하는데 남자분도 바람 피시게 되면 집에 있을 때보다 더 멋있게 하시고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소비 부분에서 남자분이 좀 더 소비를 더 많이 하신다거나 그런 건 조금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셨듯이 배우자가 아내인지 또 남편인지에 따라서 그 구체적인 모습들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해요. 그래도 성별과 관계없이 크게 눈에 띄는 변화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혹시 오늘 말하는 3가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일단 배우자를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외모에 신경을 씁니다. 사실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배우자가 집에서 잘 차려입고 있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거의 뭐 무릎 나온 추리닝 입고 돌아다니거나 혹은 아예 옷을 제대로 입지도 않고 집안을 활보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갑자기 옷을 막 사게 된다거나 향수를 뿌린다거나 혹은 여자분들은 화장을 정성 들여 하시거나 뭐 고데기를 하시거나 하는 등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성과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의뢰인들께 배우자의 가장 뚜렷한 변화로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이 배우자가 외모에 신경을 쓰더라는 말이었어요. 한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배우자가 원래 화장도 안 하고 다니고 그냥 수수하게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굉장히 화장이 진해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알고 보니 아내가 수개월째 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배우자가 평소와 달리 화려해졌다라고 하면 내 배우자 주변에 불청객이 없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출이 잦아지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사실 바람 피는 사람과 집에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집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외출을 해요. 그래서 부쩍 주변인들의 경조사가 늘었다거나 회사에 너무 일이 많아져서 주말에도 출근해야 되고 야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바람을 피우시는 경우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물론 오피스 와이프 혹은 오피스 남편과 가정생활을 철저히 분리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아예 밖에서와 집에서의 핸드폰을 따로 관리하세요. 그래서 모든 대화 내역과 통화 내역을 다 지우고 집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쉽게 알아차리긴 어렵지만 일단 내 배우자가 집에만 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밖으로 나갈 일을 많이 만든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은 한번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연 성실한 사람들이 바람 피겠네요. 그럼요. 바람도 부지런해야 핍니다. 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직장도 다니고 아이도 키우는 와중에 바람까지 펴야 되면 웬만한 근면성실함과 체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피우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연령이 낮을수록 많이 펴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서 바람을 피우시는 분들은 정말 그냥 바람이 습성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많이 피우시는데 보통은 어쩌다가 이제 한번 바람을 피우셨다 하시는 분들은 한 40대 이후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아이를 조금 키우시고 부부 생활도 이제 전혀 흥미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바람을 피우시게 되면 거의 40대 중후반 정도부터 이제 새로운 이성을 찾으시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핸드폰을 아무데나 두고 다니던 사람이 손에 접착제가 붙은 것처럼 핸드폰을 놓지 않게 됩니다. 요즘에 바람을 피우시는 분들은 바람 피우는 경로가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요. 인터넷을 통한 랜덤 채팅 어플이나 혹은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서 형성하시는 동호회 등을 통해서 바람을 많이 피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연락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도 배우자가 혹시나 내 휴대폰을 보면 안 되니까 바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핸드폰을 본인에게 좀 더 가까이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계속 핸드폰으로 누구와 연락을 하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이건 거의 100%
확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비가 늘어납니다. 사실 저희가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각자 돈 쓰는 게 좀 뻔하잖아요. 가정을 위한 뭐 공과비, 그 다음에 생활비 등을 지출하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점심 식사 혹은 뭐 커피 정도 마시는 정도로 지출을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의 신용카드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용카드 명세서를 집으로 우편으로 받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내 배우자가 이러이러한데 돈을 썼겠구나 라고 아시겠지만 요즘은 보통 개인 휴대폰으로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세요. 하지만 카드값이 한 몇십만 원 나오던 것이 갑자기 몇백만 원이 나온다 하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그 달에 특별히 지출할 일이 있다면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많은 소비가 발생한다는 것은 분명히 나가서 돈을 쓰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배우자랑 식사할 때는 그냥 집 앞에 국밥집이나 가자 혹은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먹자 하시던 분들이 바람만 피시면 그렇게 전국 맛집을 찾아다니시고 핫플 카페를 찾아다니십니다. 왜냐면 바람 피는 사람과 좋은 곳에 가고 싶다는 심리가 당연히 반영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바람을 어느 정도 기간 피우다 보면 숙박업소에 당연히 갈 수밖에 없어요. 대시를 이용하게 되면 조금 그 비용이 저렴하지만 그 비용이 쌓이다 보면 또 통상적인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굉장히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고 나서 좀 더 그 부정행위의 내용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비가 갑자기 급증했다. 그것이 우리 가정생활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상간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람 피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바람을 피면 언젠가는 들키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완전 범죄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행동 변화와 소비 패턴 변화를 잘 살펴보시고 내 배우자에게 특이한 변화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배우자가 좀 변한 게 느껴진다 그러시면 여러분은 탐정이 되셔야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정황을 파악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제가 기존에 알려드렸던 증거 수집에 대한 방법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